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가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블렌디드 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미래형 수업인 2021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 29편을 개발해서 지난 9월에 보급했습니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합니다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수업 모델 중 10편의 우수 수업 모델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온그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라는 수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라초등학교 교사 성순호입니다. 네, 수업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 위기에 대한 수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수업 모델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진행한 그 프로젝트 수업 모델은 온그린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으로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사회, 과학,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한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미래 세대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장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 공동체 모두 이러한 내용들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구라초등학교는 2021년 1학기 기후행동 스쿨 챌린지라는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장기적인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습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과 가정에서 참여하는 원격 수업의 장점이 잘 혼합된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였습니다. 수업 모델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취지에 맞게 씨앗 심기, 싹 틔우기, 꽃 피우기, 열매 맺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단계는 도입 및 문제 인식에서부터 표현 및 체험 활동, 실천, 내면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렌디드 수업이다 보니까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교과 과정으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교육 과정의 재구성이 꼭 필요할 텐데요. 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성취 기준은 다양한 교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과학과에서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성취 기준을 내용적 측면으로 선택하여 재구성을 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국어과의 성취 기준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를 활용해서 수업 활동을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주제와 여러 교과에서 연결점을 찾아서 통합적으로 재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수업 모델은 등교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구성하는지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먼저 등교 수업으로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있을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원격 수업으로 영상 자료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패들렛 게시판을 활용해서 의견의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캠페인 활동과 제작 활동은 등교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손팻말을 만들어서 알림 활동을 한다든지 태양광 LED 등 만들기와 같은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이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내용에 설명드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실천은 교육용 앱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기후행동 1.5라는 앱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최종 산출물은 등교 수업으로 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저자가 되어서 환경 동화책을 만들며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내면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구라초등학교 백승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는 이 수업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차 시는 도입 단계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수업입니다. 우리 학교 3학년은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숲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프로젝트 수업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계획하는 차시입니다. 2, 3차 시는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사회과에서 교통수단의 발전 모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에서 공기의 역할, 공기의 소중함, 깨끗한 공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에서 7차 시는 해결 방법 탐색 단계입니다. 4, 5차 시에 국어 교과서에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6, 7차 시에는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쓰고 손팻말로 만들어 알림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8, 9차 시는 사회과 수업으로 표현 및 체험 활동 단계입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태양광 에너지로 빛을 내는 LED 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차 시는 실천 단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입니다. 교육용 앱인 기후행동 1.5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 12차 시는 내면화 단계로 과학과 수업입니다. 학생 저자가 되어 지구 보존을 주제로 책을 만들고 전시회를 열어 전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지구 보존을 주제로 책을 만들고 또 전시회를 열어서 마무리가 되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실 때 활용한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원격 수업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도구로 패들렛을 활용했습니다. 패들렛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 중에 수업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교육용 앱을 수업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기후행동 1.5 앱은 기후 퀴즈, 실천 일기 쓰기 등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라초는 2021년 1학기 기후행동 스쿨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부상으로 교실 숲이 조성되었는데요. 지금 2학기 스쿨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교실 숲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업 모델의 경우 평가와 기록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프로젝트 수업 결과를 보여주는 산출물을 통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6, 7차 시 국어과 수업에서 알림 활동을 위해 만든 손팻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쓸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차시인 11, 12차 시 과학과 수업에서 제작한 지구 보존 책으로 사회과, 과학과의 평가를 했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 프로젝트 수업 전체 과정에 걸친 장기 과제로 책 만들기를 안내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훌륭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기록은 생활기록부 각 과목의 학기 말 종합 의견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제가 요즘 사회적 이슈인 만큼 많은 선생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몇 가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등교 수업으로 하고 개인 활동 위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이나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한 내용은 원격 수업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등교 수업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도를 높이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그런 일관되는 학습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에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등교 수업에서 전시학습을 상기하는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패들렛은 친구들의 글에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요와 같은 반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가 많은 글이 훌륭한 예시 자료가 되었어요. 또 친구들의 의견이 한눈에 보여서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분류해 보면서 또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등교와 원격 수업의 적절한 배치가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성순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삶과 이어지는 수업이 되었던 손팻말 알림 활동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손팻말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버리는 종이 상자를 모아서 가져오고 용기를 내어 알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후행동 실천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 놀러간 바닷가에서 해변 쓰레기를 청소한 일을 이렇게 일기에 적어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청소한 곳에는 스티로폼이 더 이상 밀려오지 않았다. 나는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행동해 본 것은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는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낯선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는데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공존하는 낯선 수업 방식, 블렌디드 수업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수업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익숙한 수업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마스크는 건강을 위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마스크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블렌디드 수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현장에서도 블렌디드 수업 모형,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사용했던 새로운 학습 도구들은 그 특성을 살려 수업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네, 정말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 모델 네 번째 온그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